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 10시를 책임질 여의도 주시광 이화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요. 추가적인 낙폭은 면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 코스닥 시장에서 9% 가까이 오르면서 이 상승장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렇다 할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안한 반등이다라는 의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장 막판 25분 전에요. 이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 25분 들어서 1조 원 가까이 온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변동성 강한 장세다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변동성 장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여의도 주시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찬 여의도 주시광은요.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요. 혹시 속썩인 종목들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보내주십시오.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기수 전문가께서 오늘 진심 어린 여러분의 종목 진단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의도 주시광을 또 하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다름 아닌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자주 쓰시는 노란통 있잖아요.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면 여의도 주시광 오픈 채팅방 입성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이 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그동안에 있어서의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팩트체크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혹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팩트체크는 내게 맡겨라. 금요일의 남자죠. 김기수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시장 동향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시장 팩트체크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준비될 텐데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말고 꼭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가능하죠.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혹시 속색했던 종목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김기수 전문가님, 저희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만나 뵀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금요일 방송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더 떨어지면 안 나온다 그랬죠? 더 떨어지면 안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방송사고 날까 봐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김기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주의 팩트체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떠한 이야기 한번 해주실 예정이실까요?
자, 이제 뭐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고 뭐 반복은 아니죠. 하락만 지속됐던 네. 시장인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갖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매수냐 매도냐라고 정말 고민스러웠던 한 주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가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널뛰기 글로벌 주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나마 널뛰기는 오르락 내리락이라도 하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내리기만 했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9% 정도 반등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거의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미국 시장은 반등해놓고 아침 시작하는 개장하는 나스닥 선물은 4, 5%대로 약세를 시키면서 우리 시장은 아예 반등도 못 나오게 하면서 지독히도 힘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 쓰고 또 가전 공장 뭐 할 거 없이 뭐 여행 금지, 뭐 여러분들 뉴스를 바라보시면 전부 다 악재밖에 없는 세상이 온통 먹구름인 뿐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얼마만큼 떨어졌고 또 오늘 반등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반등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35%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 3주 만에요. 그죠? 금융위기 당시에는 2, 3년 동안에 서서히 하락을 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 2008년 10월 달에 우리 시장 38%가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54%가 떨어졌고 S&P 지수도 54%가 한 1, 2년에 걸쳐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이번에 3주 만에 다 떨어진 거죠. 전쟁이나 경기 침체 우려일 경우에는 서서히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쳐서 30% 정도 떨어지는데 그 중간만큼 떨어졌던 게 이번 국면입니다. 자, 나스닥이 고점 대비 35% 떨어졌고 독일이 고점 대비 45%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만이 32%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이게 뭡니까? 다이빙 여러분들 뭐 올림픽 때 그 다이빙하는 거 보셨죠? 그 뭐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수직 낙하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4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39포인트까지 어제 저점을 찍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40%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몇 프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5%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그 속에서 LG화학이나 LG이노텍 이런 쪽은 50%가 한 달 동안 떨어진 겁니다. 고점 대비.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러면 그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시크릿컬 업종, 조선이나 청월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금융 이런 주식은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라도 받쳐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사실 현대건설이나 또 대우건설이나 현대제철 그냥 같이 50%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 와중에 주도 섹터들은 올라갔던 걸 까먹으면서 50%가 떨어진 반면에 다른 주도주가 아닌 주식들은 그 전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또 50%가 깨졌다는 겁니다. 오늘 LG이노텍이 딱 반토막 난 가격에서 12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딱 50%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되돌아 나온 겁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35%가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4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43% 급락을 했다. 자, 그런데 어제가 클라이막스였죠.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환율이 45 오르고 그죠? 난리가 났죠. 거기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일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18,000계약 약 9,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목요일 어제 급락하는 장에서도 선물을 약 6,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옵션 부분도 상방으로 갔죠. 조금 전에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 중반까지 오늘도 역시 선물을 매수하다가 이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증시 주변 자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조금 크게 보시면 좋은데 18일까지 이제 1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거래가 끝난 후 2일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일 동안 결국 이제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최근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신용잔고가 2조가 날아갔습니다. 어제 이 수치로 나오지 않는 자료까지를 합치면 한 3, 4조가 개인 신용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조이던 신용 잔고가 8조로 내려왔는데 8조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 반반씩 나눠 가져 있는 상황인데 개인 자금이 이 급락장에 그죠? 손실을 보고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LG와 삼성 SDI 무거운 종목들이 15%씩 박살이 나니까 다른 종목들이 그냥 다 같이 박살이 나는 시장 흐름이 어제 전개됐잖아요. 그죠? 그게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이다라고 하면서 던진 겁니다. 정말 무엇인가 내일이 전쟁이고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내던진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고객의 탁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죠? 3월 6일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죠? 12일 동안 거의 7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변 자금은 늘고 있다. 자, 주식 시장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가 사고 싶어 할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땐 또 공포와 패닉을 맞습니다. 극단적인 약세장의 단계를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과매도입니다. 과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더 떨어지면 패닉의 단계로 가죠. 그 패닉의 단계가 더 커지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죠? 그 어제 항복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개인 신용들을 내던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원금,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온 게 이번 주 구간이거든요. 개인들의 신용은 왜 종합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박살이 나고 종목들이 50%가 떨어졌는데 신용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이 신용잔고가 개인들의 털린 거지요. 자,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렛대 이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시장이 가벼워졌다는 걸 오늘 다시 보여준 겁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대반등을 하지 않았지만 클라이막스의 수순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거의 항복 수순을 넘고 이제는 혼돈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지요. 무엇이냐? 경제지표,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는 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뉴스와 이탈리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 증가 추세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뉴스들, 그 속에서 정책적 이야기들, 이 부분을 가지고 혼돈의 흐름이 나올 텐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리먼 사태 때
그죠? 리먼 사태 때 어떻게 해서 바닥을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반등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27일 날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가 89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지요. 그런데 리먼 사태 때도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통화 정책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에 도달했어도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MBS 매입, 그거죠. 문제의 핵심인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시장은 돌아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가장 처음이 통화정책이다. 금리 인하.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한다. 그다음엔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에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재정정책과 그다음엔 딱 아픈 부위, 그게 지금의 현상은 뭡니까? 기업의 CP,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업의 CP를 매입하는 이 집중적 재정정책, 이것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수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수요일 날 바닥이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까 이러한 매물,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주식, 신용 매물을 걷어나가는 작업이 하루 더 나왔던 것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오늘 아침 들렸죠. 한미 6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 그죠? 그때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고점 대비 54% 깨졌던 그때도 10월 29일 날 한미 통화 수합, 그때는 300억 불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갔던 겁니다. 얼마나 이 환율,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바닥이 어제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국제 유가도 18년 만에 유가가 급락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폭락 하루 만에 최대 급등 23% 급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우디와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 가능하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여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다 지는 여론조사. 그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악재를 다 떨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코로나19 핑계로 돈 무진장 풀어내고 그가 원하던 제로금리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악재를 더 부각시키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마지막 급락의 이유가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더 점철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트럼프가 왜 여태까지 시장 급락을 방치하고 이제서야 이야기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최근 S&P 500 추이 및 이벤트 쭉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강달러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미국 채권만 사고, 그죠? 미국 채권만 사고 유럽 채권들을 사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ECB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유럽 감염자 증가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4, 5월 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도출을 하는 내용들이 뉴스들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중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교통량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경험을 보였었던 중국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의 절정 흐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선행적으로 바닥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주 저점이 진바닥. 아직은 외바닥이지만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1, 4분기, 2, 4분기 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가 지수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60조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내려온 겁니다.
형편없이 내려왔어요. 낙엽이 떨어져도 절대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들 섣부른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텨야 될 자리고 지금 잘못해서 유치교환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2번 죽는 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겠습니다. 잎이 떨어져도 나무는 죽지 않는다.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명심 또 명심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팩트 체킹 한번 해봤는데 조금 시간이 아쉬워요. 더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전문가님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해서 무료 방송 이따가 밤 11시에 준비해 주셨다라고요? 예, 뭐 밤늦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요일에도 네. 얼마나 속 타고 또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것 마저 이야기 못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엑기스 종목 2종목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인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종목 또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밤 11시입니다. 여의도 주식왕 방송이 끝나고 밤 11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방송 어디서 시청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쳐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쭉 스크롤을 내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 있으시죠? 자, 밑에 벌써부터 반짝반짝이고 있네요. 방송 입장 버튼 꾹 누르셔서 잠시 후 밤 11시부터 이 원인도 한번 짚어보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전화나 문자 계속해서 주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찬스입니다. 종목 고민 해결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쪽으로 고민되는 종목들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께서 아주 진심 어린 종목 진단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고민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감사합니다. 같은 장세 속에서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오,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잎이 떨어져도 예. 나무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미투온 미투온. 네, 얼마에 담으셨어요? 4천, 오늘 종가에 잡았는데요. 4,080원. 아, 네, 4,080원.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50%요. 비중은 50%. 예. 오늘 종가에 담으셨어요? 예. 네. 이게 카지노 게임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4,100원이니까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네요. 조금 수익. 그렇죠. 예. 조금 수익인데 이게 앞으로도 큰 수익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매도를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월요일날 매도를 얼마에 하면 되는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제가 이것을 하루나 많이 가면
하루로 단타하거나 네. 그러면 이틀 만에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계획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자, 좋습니다. 저희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통화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통화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제일 어려운 게요. 주식시장에서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그럴 일은 없고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내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다.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이 이건 떨어질 겁니다. 뭐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져서 시작하겠죠. 예. 그게 그래서 단기 매매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그나마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사서 조금 있다 팔거나 지금 수익 매매라고 하는데 오늘 사서 월요일 날 판다. 아주 단순하죠. 미국 시장이 올랐다. 그래서 내일 아침 갭 상승을 한다. 월요일 아침? 그러면 매도해야죠. 분할해서.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단기 매매는.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부분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 부분들이 아까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LG 이노텍도 LG 화학도 한 달 만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2월 24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상승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너도 떨어지니? 그럼 내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오늘 보면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종가 무렵에 샀다면 좀 안타깝고 그죠?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하튼 4,100원 내외 정도에 사셨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들어오실 거다. 굳이 월요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2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전 가격을 회복할 부분이 있다. 다만 좀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월요일 날 굳이 파시겠다면 가장 좋은 건 시초가가 오늘 최고점보다 높게 형성되느냐. 그죠? 오늘 4,245원이 최고가였네요, 오늘. 시초가가 미국 시장 강세인데 4,245원을 갭 상승해주면 더 추가 상승을 바랄 수 있고 어영비영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할 매도를 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단기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의 장에서 보니까 75원이 올랐더라고요. 시간의 종목은요.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스닥 선물이 2.5%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 오를 걸 감안해서 시간의 대부분 종목이 2% 내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시장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아침에 갭 뜨고 하락을 하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초단기 매매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오히려 갭 상승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갭 상승이면은 몇 프로쯤 올라줘야 조금 좋습니까? 내일은 열리지를 않는데 여하튼 아니 월요일 날. 농담입니다.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상승 때 4,245원을 돌파해서 시작을 하느냐. 저는 미국 시장이 2% 이상 오른다면 한 4,300원 정도에는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 음봉이 나올 거냐 양봉이 나올 거냐는 수급을 봐야죠. 제가 미아리에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바웃은 안 됩니까? 어바웃 대체 대략. 대략은 4,500원이 좀 저항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한 4,500원 정도의 단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더 급한 돈이 아니라면 5,000원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급한
신용이 걸려가지고 이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시초가 분할 매도죠. 급한 돈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채꼭지에서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 몇 회 정도 매도? 한 2, 3회 매도 할까요? 2, 3회 정도. 2, 3회 정도 매도. 예, 그 정도로 하셔야죠. 예. 네, 분할 매도 의견 주셨네요. 시장장님 아, 도움 예. 좀 되셨을까요? 예, 아주 큰 도움도. 아유, 큰 도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속보기지만 또 수익 중이시잖아요. 계속해서 예. 수익 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아유, 훈훈한 첫 번째 전화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1분 스피드 상담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신 거 룰렛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1분 스피드 상담 리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당첨이 될까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엑세스 바이오가요, 508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 매수가가 3,958원. 비중이 80% 가까이입니다. 77.8%인데요. 이거 어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회사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어제 한 3% 올랐네요. 근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요? 자, 이제 이 주식은 재료,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19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갭상승했다가 음봉을 맞았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런 주식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 관련주들은.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주식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고점에서 거래량 증가가 크게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월요일이. 자, 이 종목의 이 양봉 요 있죠. 요 라인 부분을 다시는 깨면 안 되는 부분이 요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3,5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을 월요일, 화요일 날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더 추가적 반등을 갈 텐데, 그죠? 그쪽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면 요 주식이 화요일, 수요일쯤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려면 그죠? 3,500원을 깨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한 이후에 지금 3차 상승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을 깨지 않으려면 3,500원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가상 3,500원을 깨면 일단 비중을 반 줄이시고 다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살펴주셨고요. 3,500원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룰렛 돌려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종목 볼까요? 모나리자, 니코, 대웅제약 등등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위즈코프입니다. 자, 위즈코프는 230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매수가가 1,320원입니다. 비중이 5% 들고 계시는데 위즈코프가 1,320원에 들어가셨는데 아이고 어떡하죠?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요. 위즈코프 빨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위즈코프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하고 네, 맞아요. 이런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네. 사람 접촉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자,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담배를 많이 피는데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담배값보다도 못해서 650, 300원, 3원입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이런 가격 이야기를 하냐면 이 1,000원짜리 이하의 주식들, 특히 3, 4천 원 이하의 주식들은 변동성이 너무 세요. 그리고 그런 주식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몇만 주 매수한다. 이건 이 검은 머리 외국이거나 그냥 주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움직이는 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도 지금은 좀 과매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800원 이쪽 라인 부분까지는 반등할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 갖고 가는 걸 정말 권하고 싶지 않고 이 거래 대금도 적고
시가총액도 적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됐고 성장성도 없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고 지금 대부분의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도 섹터들도 많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하나 못해 30%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 좋은 주식,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빨리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KM, 레몬, 무림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무림페이퍼 이거 제지업계 2위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6%좀 갔죠. 그런데 비중 얼마에 담으셨는지 보니까 5%에 매수가가 3,010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3,010원에 들어가셨는데 1,6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림페이퍼도 빨리 도와드려야겠는데요? 참, 뭐 조금 전하고 좀 같은데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나 특히 직장인 분들, 이 젊은 분들이 이 저가주의 변동성에 현혹돼서 3천 얼마면 제가 보기에 기술적 차트로 보시면 이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3천 얼마 뭐 이때인가요? 네, 뭐 이 부근에서 사셔야 3천 원일 텐데 그리고 나서는 뭐 거의 수직 낙하했네요. 이 종목도 거래 대금도 안 되는 주식이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유되는 주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뭐 이 주식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래 대금이 안 되고 이 회전성 그리고 황금성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등 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들어와도 3,000원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2,000원 정도 나오는 선에서 종목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고 2,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도 전략 취해보시는 거 어떤지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룰렛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진바이오텍, 쌍방울, 한진칼 나오고 있는데 파미셀입니다. 어제 저희 여의도 주식왕 보신 분들은 이 파미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자, 이 파미셀 질문 주신 분 1658님이신데요. 매수가가 8,330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가 8,33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9,630원입니다. 잘 갔네요. 일단은 이런 장 속에서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린다라는 생각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진단키트와 관련된 네. 주식이죠. 이 차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력이 있네요. 그죠? 세력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급락을 하는데도 시장 지수, 이 종목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건 개인의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것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큰 개인이 되거든 이 시세를 잡아줬다는 건 여기가 1차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목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뭐 온갖 악재와 바이오 악재 뭐 그런 속에서 질근질근 이 박스를 만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장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죠? 팔 사람이 이미 이 기간, 무수한 기간 동안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만큼, 이유를 갖다 대는 만큼 가진 거기 때문에 2차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2차 상승에 대한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빠르게 룰렛 돌려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로고스 바이오, 네이버 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ST생명공학입니다. 233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7,100원, 비중이 10%로 나타나고 있어요. ST생명공학, 이거 뷰티 헬스 기업이잖아요. 화장품주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전문가님 이게 시진핑 방한 이슈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폭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재료를 계속 안고 있긴 한데 언제 빛을 발하는 건지 계속 갖고 계세요. 자,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나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네.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 그나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제 이 차단을 하지 않고 우리는 시진핑과 열심히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좀 이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 드라마 판권이라든지 드라마 방영이라든지 이 사스와 연관돼서 한한령 했었던 부분이 많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 조금 들고 가셔도 되고 SD생명과학은 사실 지난해 적장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실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가져가시고 뭐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뭐 거의 그 한 4, 5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그죠? 뭐 내일 모레 간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이제 굴곡을 가지면서 돌아올 텐데 그때 얘는 돌아올 만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스피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전화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시청자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 안 맞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KMW. KMW요. 네, 혹시 얼마에 담으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52,000원, 네. 15%, 52,000원에 15% 비중. 15%. 네, 15%의 비중 갖고 계시는군요. 52,000원에 언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이거는 한 2번 정도 산 거예요. 2번 정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네. 이걸, 월요일날 더 사고 싶은데요. 월요일날 사야 되나, 화요일날 사야 되나, 그게 궁금하네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시점이요. KMW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예, 뭐 15%입니까? 더 사시죠. 글쎄요, 어디 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 예. 뭐 다른 섹터에서 지금은 뭐 제가 제 방송을 바라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내내 5G를 많이 맞아요. 언급드렸죠. 그러니까 네. 크게 보세요. 5G는 우리 시장도 뭐 상반기 4조를 미리 선집행한다 그러고 중국도 60만 개 기지국을 건설한다리잖아요. 그죠? 네. 예. 중국의 SOC 투자는 적을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에서 3월 말 4월 이때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할 텐데 그 중심의 디지털 경제예요. 그 네. 디지털 경제의 가장 핵심이 5G입니다. 예, 그러니까 KMW는 저는 30% 이상 담으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갭이 뜨면 음봉 나올 때 사시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좋은 주도주를 그죠? 조금 더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산업재 소재 이런 주식들은 반등 나올 때 좀 줄이면서 5G나 또 뭐 IT, 반도체, OLED 이쪽 부분으로 매수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일봉에서 정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아직은 역배열이죠. 그러나 주가는 일봉에서 역배열일 때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주 추세인 월봉을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그죠?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쉬고 있다가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만 원 이하시라면 물려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근데 한 중기로 보면은 목표가 얼마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지금 이게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여기를 뚫는 순간이 53,000원 이상을 뚫는 순간이 이제
상승 추세로 일봉에서 단기 상승 추세로 복원을 하는 건데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황당하실 수 있어요. 1차 상승이 기대감으로 싹 올라왔다가 그 기대만큼 실적이 못 내줬어요. 그래서 이 하락이 좀 세게 나오면서 50% 정도까지 하락 되돌림을 보였고 지금 가격은 한 그 상승분의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 상승분의 반 있죠. 이 반 부분 정도는 더 간다. 지금 가격에서 그러면 이 큰 거 말고라도 이전 고점 근처 7만 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얼마죠 그게? 7만 원 근처입니다. 7만 원. 네네네. 좋은 종목 갖고 계신다고 김기수 전문가께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전략 챙겨가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도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셨다라고 해서요.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센트럴 모텍이 눈에 띕니다. 6789. 인데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이 45%이네요. 사실 테슬라 고공행진에 쭉쭉 갔다가 지금 조정 국면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 종가는 23,300원이네요. 예, 뭐 센트럴 모텍은 솔직히 말하면 그 탐나는 업종이죠. 네. 업종이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종목을 눈여겨를 보고는 있는데 네. 실적이 어느 정도일지 그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지는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쭉 올라왔던 주식이 이제는 하락 추세로 완연하게 접어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매력은 충분히 존재하는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실적과 성장 흐름들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만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 실적 흐름이 명확할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실적을 잘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까지 저희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다양한 문자 주셨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잠시 뒤 밤 11시에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무방 주제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 뭐 널뛰기 장세 속에서의 반등 그리고 그 국면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종목 진단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같이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 반등하는 이후에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가 시장의 핵심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기수 전문가께서는 확실히 성장하는 그런 섹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뒤 원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무료 방송은 어디서 시청하실 수 있는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내려보시면 김기수 전문가님의 사진이 제일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김기수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벌써부터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요. 잠시 뒤 밤 11시부터 글로벌 시장 널뛰기 흐름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 못 드는 이 밤 주말이 오기 전에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보이는 시장인데요. 이 속에서 주말 재충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장 이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장의 우승자, 승리자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한 김기수 전문가 그리고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 푹 쉬시고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